데려다가 죽이란 말이야.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노동자들 말고 바로 당신들의 이 자식을 데려다가 현장에서 죽이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킵시다. 다음은 노무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생활고로 일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늘어만 갑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는 얼마가 되는지 관계 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노동자가 기업주의 비인간적 대우에 항거하거나 기업 또는 공권력의 탄압에 항거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정권의 도덕성을 규탄하거나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또는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부르짖으며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청년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같은 기간 농촌에서 속가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자살한 농민은 몇 명입니까? 산동네 달동네에서 철거에 항거하다가 무너지는 집더미에 깔려 죽거나 자살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쟁에서 뒤떨어지거나 경쟁의 부담이 과중해서 자살한 학생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 같은 가슴 아픈 일이 계속되는 동안 정부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만일 하였다면은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은 감옥에 가서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온갖 도둑질을 다 해먹으면서 바른 말하는 사람 데려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바람에 생긴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무슨 대책이 있으리라고는 믿질 않습니다. 물으면 제가 그러지요. 문교부 장관,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이 가진 자의 지배의 도구, 권력자의 정치의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생긴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시간이 없어 줄이겠습니다.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와 농민이 다 함께 잘 살게 되고 임금의 격차가 줄어져서 굳이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그리고 안 올라가도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그런 세상이 와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견디지 못해서 교육이 비인간화되고 어린아이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는 교육의 문제 또한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 빈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2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15세 된 소년 근로자가 수원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직업병에 대비한 여러 체계의 미비, 수원 중독임이 밝혀진 이후 회사의 비정한 처사와 노동행정관청의 태만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또래의 제 자식놈은 아직 공부조차 힘이 들어서 온갖 투정이나 부리고 응석이나 부리고 있는 철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죽은 이 소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나이에 멀리 서산에서 서울까지 부모 슬하를 떠나온 것만 해도 애처로운 일인데 그런 어린아이가 귀중한 생명이 좀먹어가는 그 위태로운 작업장에 방치되고 끝내 목숨까지 잃게 한 책임은 결국 무능한 그의 부모만이 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 며칠 전에는 14살 먹는 어린 소년이 하루 11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견디다 못해 자기가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지른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의원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셔도 11시간 다리가 꼬이고 허리가 아프시오. 과연 그 철부지를 잡아다 방화제로 처벌을 하고 나면 그만입니까? 노동부 장관,
현재 전국적으로 미성년 취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다시 안 묻습니다. 한국의 산재율은 세계 몇 번째입니까? 해마다 산재로 죽는 사람은 몇이나 되고 그중 병신이 되는 수는 몇이나 됩니까? 좀 알기 쉽게 1000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해 몇 명이 병신이 되거나 죽는가? 한 노동자가 40년 일한다면은 산재로 죽거나 병신이 될 확률은 몇 퍼센트나, 몇 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죽게 될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꼭 한번 정확한 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장관, 전국적으로 철거의 대상이 되는 이 점은 우리 양성우 의원께서 이미 물으셨기 때문에 노점상과 철거민의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비참한 삶을 더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외쳐대는 한민족, 한동포라는 말이 과연 진실이라면 이들도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들의 고통이 돈과 힘을 한 손에 모아진 소수 특권 계급의 착취와 억압에 기인된 것이라면 그들은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분배구조를 개선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여 왔습니다. 빈부격차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슬픈 사건, 정말 치가 떨리는 사건, 바로 대림산업 이란 정유소에서 노동자들이 참사한 사건입니다.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주일 전부터 이라크는 공격을 예고했고 같은 날도 역시 방송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외부의 출입을 금지하고 철조망을 치고 감시인을 고용해서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도 공습 경보가 2번이나 울렸음에도 작업을 강행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대피하면 수당의 지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파이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래야만 되는 겁니까? 월남전 생각이 납니다. 월남전에 대해서 온 세계가 비난을 하고 민족의 자율성을 들어서 비난하는 견해가 있었을 때 정부는 슬그머니 여론을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해서 벌어온 돈으로 우리의 경제가 발전됐노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바로 이 발상이야말로 돈이면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 백성 몇만 명이든 죽일 수 있다는 끔찍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파이를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니네들 자식 데려다가 죽이란 말이야.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노동자들 말고 바로 당신들의 자식을 데려다가 현장에서 죽이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킵시다. 노동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의 안전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통제장치는 있었는가요? 만일 없었다면 새로 만드실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해서 적어도 대림의 책임자는 구속을 하고 정부의 외무관계 당국자, 건설부, 노동부 장관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아직도 노동자들에게 나누어줄 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입니까? 정권시장에서 주식값이 상종가가 되면 하루 만에 30억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어느 재벌 총수가 있고 하루 이자만 7천만 원이 생긴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노동자들의 모임에서 60년 이래 제조업 실질임금 상승률과 노동 생산성 향상률을 대비하면은 제조업 노동자가 현재 기준으로 매월 5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고 60년 이래 누적된 손해를 계산하면은 1인당 5,700만 원이 된다는 어느 대학 교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 믿어지지 않아서 장관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비슷한 계산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지금 우리 경제는 근본적 개혁 없이는 경제 민주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벌을 해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제 경제분야 질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경제 각 분야에서 재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재벌은 해체돼야 합니다. 재벌 총수와 그 일족이 독점하고 있는 주식을 정부가 매수해서 노동자에게 분배합시다. 이 말은 대기업을 해체한다는 뜻과는 다른 뜻입니다. 매수와 분배 모두 2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정도이면 노동자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 농민들을 위해서 부채 탕감과 아울러 토지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분배를 합시다. 법무부 장관에게 한번 묻습니다. 방금 제가 한 제안이 우리 헌법 하에서 불가능한 제안입니까?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한 제안입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5공화국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해서 탕감해주거나 15년 상환 등으로 유예해준 돈이 6조 원이라는데 국민의 부담으로 특정인에게 이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은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허용되고 특정인의 재산을 연불로 매수해서 국민들에게 연불로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85년 국제그룹을 해체할 당시 인수자를 선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와대에서 인수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재산평가도 인수자 일방적으로 하게 해서 평가 과정에서 연합철강 한 기업에서만 부정실사로 270억의 부당이득을 주었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자본주의입니까? 부실기업 정리할 때 은행이 인수자에게 탕감해주고 이자 유예해주고 종잣돈 주고 한 정도 혜택을 주면은 지나가는 거지라도 재벌 못 되라는 법 없을 것입니다. 부득이 정리를 할 양이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혜택을 좀 더 주고 힘이 좀 더 들더라도 그 기업 경영진과 관리자, 노동자에게 주식을 분배해줘야 합니다. 담보를 얘기하시렵니까? 담보 없는 대출이 5조 원이라는 것이 어제 보도됐습니다. 수천수만의 노동자가 담보의 능력이 없습니까? 노동자의 양심이 담보가 될 수 없습니까? 돌멩이도 참 담보가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주장은 공연히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길을 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보면은 임시정부 정책 이어받은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바로 재벌 해체와 토지 분배 등 경제개혁을 주장한 것은 임시정부의 정강정책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족 자립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세우고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절대 빈곤층을 없애고 상대적 빈곤의 폭을 줄임으로써 앞으로 북한에 대한 개방에 대비하자는 뜻도 역시 있습니다. 다음은 권력형 부정의 수사와 재산 환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처음 저는 이 부정축제 재산을 환수해서 토지개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자고 할 생각이었는데 어제 농촌사정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욕심은 차마 못 부리겠습니다. 농촌 좀 못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돈을 어디 쓰거나 간에 그 규모를 밝혀서 반드시 그 규모를 밝혀서 환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검찰은 아직은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국회가 고발을 해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가 나타나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까? 전 국민이 보는 신문과 잡지가 혐의 사실을 연일 보도해도 수사의 단서로서 부족합니까? 검찰이 국회를 물먹일 일이 있습니까? 검찰 말대로라면은 국회가 검찰의 수사의 단서나 제공하는 검찰의 하위 수사기관입니까? 국회가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단서조차 안 되는 유언비어에 현혹돼서 조사특위까지 만들었으니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정신병자들입니까? 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현행범이 아닌 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와 소추의 대상이 되고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장관이 차마 자기를 장관으로 임명해준 사람을 니네들 자식 데려다가 죽이란 말이야.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노동자들 말고 바로 당신들의 자식을 데려다가 현장에서 죽이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킵시다. 다음은 노무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않는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그리고 안 올라가도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은 그런 세상이 와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견디지 못해서 교육이 비인간화되고 어린아이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는 교육의 문제 또한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 빈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2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15세 된 소년 근로자가 수원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직업병에 대비한 여러 체계의 미비 수원 중독임이 밝혀진 이후 회사의 비정한 처사와 노동행정관청의 태만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또래의 제 자식놈은 아직 공부조차 힘이 들어서 온갖 투정이나 부리고 응석이나 부리고 있는 철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죽은 이 소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나이에 멀리 서산에서 서울까지 부모 슬하를 떠나온 것만 해도 애처로운 일인데 그런 어린아이가 귀중한 생명이 좀먹어가는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생활고로 일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늘어만 갑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는 얼마가 되는지 관계 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노동자가 기업주의 비인간적 대우에 항거하거나 기업 또는 공권력의 탄압에 항거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정권의 도덕성을 규탄하거나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또는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부르짖으며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청년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같은 기간 농촌에서 속가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자살한 농민은 몇 명입니까? 산동네 달동네에서 철거에 항거하다가 무너지는 집더미에 깔려 죽거나 자살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쟁에서 뒤떨어지거나 경쟁 위태로운 작업장에 방치되고 끝내 목숨까지 잃게 한 책임은 결국 무능한 그의 부모만이 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 며칠 전에는 14살 먹는 어린 소년이 하루 11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견디다 못해 자기가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지른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의원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셔도 11시간 다리가 꼬이고 허리가 아프시오. 과연 그 철부지를 잡아다 방화제로 처벌을 하고 나면 그만입니까? 노동부 장관, 현재 전국적으로 미성년 취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다시 안 묻습니다. 한국의 산재율은 세계 몇 번째입니까? 해마다 산재로 죽는 사람은 몇이나 되고 그중 병신이 되는 수는 몇이나 됩니까? 좀 알기 쉽게 1000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해 몇 명이 병신이 되거나 죽는가? 한 노동자가 40년 일한다면은 산재로 죽거나 병의 부담이 과중해서 자살한 학생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 같은 가슴 아픈 일이 계속되는 동안 정부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만일 하였다면은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은 감옥에 가서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온갖 도둑질을 다 해먹으면서 바른 말하는 사람 데려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바람에 생긴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무슨 대책이 있으리라고는 믿질 않습니다. 물으면 제가 그러지요. 문교부 장관, 교육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이 가진 자의 지배의 도구, 권력자의 정치의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생긴 폐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시간이 없어 줄이겠습니다.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와 농민이 다 함께 잘 살게 되고 임금의 격차가 줄어져서 굳이 인류대학을 나오지